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도 저는 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에 사상 최고가 달성 전망. 이유가 중요하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상 가장 수용적인 정책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 정책, 법, 규제적인 측면에서 코인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세장 분위기는 약화되고 1분기 말까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3월 말까지 해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넘지 않겠냐. 가장 수용적인 코인 정책, 지금 뭐 놀라울 정도로 코인을 수용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팩트입니다. 근데 가격이 1분기 끝에 가서 사상 최고가를 뭐 돌파할 것이냐? 요거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가격 예측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펴는구나. 저희가 드리는 말씀도 실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뭐 미래를 맞춘다? 못 맞춥니다. 절대 못 맞추고요. 여러 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맹신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의견 저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는 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올해 1분기 급등하면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뭐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입문하신 분들 같긴 합니다. 급등하면이라는 말은 쏙 빼놓고 왜 팔아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최소 지난 1년치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질문하시기 전에 조금 이제 먼저 공부를 해 보신다면 저희가 지금 무슨 그 컨텍스트가 중요하죠. 무슨 문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베리언트라고 하는 코인 투자사가 있는데요.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에서 코인 회사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이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감개무량하다 뭐 이런 얘기죠. 앞으로 몇 년간은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대부분은 이 사실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코인 시장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최고의 코인 투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비트코인을 수십 개 사놓으시고요. 5년에서 10년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저는 단연 최고의 코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런 분들이라면 크립토 TV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책 안 읽으셔도 되고요. 공부 안 하셔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지금 뭐 비트코인 수십 개는커녕 한 개 사기도 버거운 적은 시드 머니죠. 그 다음에 뭐 나름 뭐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냥 적당히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합니다. 부족한 지식과 확신에 의해서 사팔사팔했다가 패닉스를 했다가 위에서 다시 사고 밑에서 팔고, 자,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을 시작을 계속하기보다는 추구하기보다는 알트코인에 그냥 가진 전 재산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부족한 지식과 확신, 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트코인 투자하시려면요. 저는 알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안 하시고 알트코인에 빠져드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원화채굴하셔야죠. 본인의 직장, 사업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없으니까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빌려서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겠어. 그랬던 역사가 매 닷컴 버블 2008년 저기 서프라임 모기지 IMF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뭐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게 뭐 대수야. 어차피 오를 텐데. 대출로 투자하는 거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죽어라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신 그 돈으로 채굴을 하셔서 그 시드머니를 몇 년 동안 모으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쉽게 그냥 한 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공부를 무진장 하시면 저는 보수적인 원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실행을 하셔야죠. 근데 한 번에 그냥 큰 돈을 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대부분은 실패를 겪어요. 이 실패를 여러 번 겪어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이게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중에 큰 부를 얻으시면 하락장에 꾸준히 비트를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 산 몇 개는 그게 설사 몇 개든 간에 매수한 후 한 10년간, 그러니까 자녀에게 진짜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보유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트뱅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일자리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곧 있으면 뭐 2월 7일에 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물가가 여전히 높고 하면 이게 이제 금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어.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거야. 이러면 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의 뭐 벤자민 코엔이라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더인데요. 이 친구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한 4.1에서 4.2%. 그러니까 지난달과 좀 비슷하게 나온다면 실업률이 4.1, 4.2 정도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강세 전환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뭐 최대 한 2억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올해 2월 또는 3월에 랠리가 펼쳐질 경우에 비트코인은 몇 달 안에 사이클 최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사이클의 최고가는 21년 4월 달에 형성이 됐다. 이건 역시도 실력 있는 트레이더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 미래를 알고 있을까요? 저도 모르고 벤자민 코엔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실업률이 유저가 되면 비트코인이 뭐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이게요, 2020년 이때 이제 코땡땡 위기가 있었을 때 실업률이 정말 치솟았거든요. 그 이후에 23년 3.4%에서 3.5, 3.6, 3.7%까지 실업률이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24년도도 3.7%에서 3.8, 3.9, 4, 4.1%. 이 작년 12월 4.1%였습니다. 이게 4%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데드라인, 그 허들인 것이 있거든요. 이 라인을 살짝 뭐 4.1%까지는 뭐 그런데 이거 이제 더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좋진 않죠. 여기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지 않고 버텨주는 게 실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근데요, 뭐 상승의 이유, 하락의 이유 수십 가지를 정말 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뭐 그럴듯한 소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향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렸던 것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돈을 찍을 것인데 우선 순서가 있다 그랬죠.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찍어줘야 눈치 보고 있던 유럽에서 뭐 저기 중국에서 우리 뭐 한국도 있죠.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연준 의장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높으면 안 돼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적인 수준, 실업률도 적정한 실업률을 유지해야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 마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리도 내리고 돈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관세, 처음에는 막 폭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뭐 재무장관 뭐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점진적 관세다 뭐 어쩌고 나오는 게 물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값을 낮추라고 오펙 그 석유 여기 있잖아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압박하고요. 미국에서는 계속 셰일가스 더 생산하겠다. 이게 다 물가랑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5년
그러니까 장기, 중장기, 올해 말까지 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전 봐요. 근데 단기간에 있는 이 변동성은 굉장히 무시무시할 겁니다. 저는 이런 단기간의 변동성, 특히 하락이 또는 조정이 이렇게 지금 길어진다? 웬만하면 비트코인 사시면 좋아요. 비트코인을 사시고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라면 사실 알트코인 수만 가지 있죠. 보통은 지금 현재까지 짜인 판으로 보면 미국산 코인 위주로 서클이 지원하는 17차선 블랙락 고속도로 위주로 한번 좀 바이더 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실 때요. 뭐 기준들이 그러니까 복잡하실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이제 기준이 되면 글쎄요 조금 불안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되도록 모니터 같은데 적어두시고 그 기준이 그러니까 살 때, 팔 때 그 기준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적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게 현재 글로벌 랭킹이 117입니다. 저번에 한 30위까지 올랐다가 다시 100위 바깥으로 밀려났죠. 이 코인베이스가 앱 순위가 이 지금 글로벌 앱에서 1위를 기록했을 때는요. 2017년 12월 달 그리고 21년 4월 달이었습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싱크로율이 있지만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MVRBZ 스코어도 있습니다. RSI, 뭐 상대적 강도 지표죠. 그다음 미국의 제조업 그 경제 비즈니스 지수를 나타내는 ISM 지수도 중요하고요. 어떤 이벤트적으로 보면 알트코인 ETF가 언제 블랙락이 신청을 할 것이냐, 언제 승인이 될 것이냐 중요하고요. 리플과 서클에서 IPO 날짜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굉장히 좋은 날을 잡아서 주식을 아마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겠죠. 이런 것들을 저는 주요 지표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표들을 내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 됐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 정도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10배 코인 우리가 정말 벌고 싶죠. 10배, 20배, 뭐 100배도 벌고 싶죠. 근데 10배 대신에 내가 3배, 4배의 수익을 가져갈지라도 최소 우리가 이 정도다 싶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마이너스 90% 알트코인은 갑니다. 이거는 피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XRP보다 라이트코인 ETF가 먼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리플이 SEC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한번 다시 언급을 해주죠. 라이트코인이 먼저 될까? 리플이 먼저 될까? 글쎄요. 사실요. XRP는 지난 7년 동안 전 세계 은행들에게 뭐 지금 뭐 가격이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헐값에 사실은 많이 판매가 이미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비공개입니다. 뭐 몇억 개의 XRP가 어디로 뭐 에스코로가 풀려서 어디로 입금됐다? 아마 저는 이 전 세계 은행들에게 몰래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판매를 했어야만 지난 7년간 뭐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버텼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저는요, 사실 뭐 ETF가 뭐가 먼저 되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될 거니까. 뭐 솔라나, 도지코인, XRP, 라이트코인, 에데라 다 좋은 코인입니다. 기다리면 다 될 겁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을 어차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들, ETF 후보들, 미국산 코인 위주로 이제 본인이 이거는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코인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과감히 포기하시고 좀 이제 좀 저평가된 코인 위주로 좀 쟁여놓으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도지코인 ETF 심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21쉐어즈에서는 폴카닷 트러스트 증권 신고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계속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죠. 두드리다 보면은 언젠가 문이 열리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될 테니까. 최대한 저평가된 우량 알트코인, ETF 후보군들 위주로 남들 지금 별로 관심 없을 때 아닙니까? 지금 막 옆에서 막 거품 물면서 코인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럴 때 그냥 꾸준히 좀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지난 한 달간 정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인 방송하는 유튜버지만 코인 투자를 일반인에게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95% 이상은 다 잃을 겁니다. 선동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SEC가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심사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 올해 7월까지 이걸 좀 뒤로 미뤘다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다 좋은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 위주로 조금 저평가됐다 싶은 친구들을 담으시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바닥 가격, 옛날 가격 생각하시면 실은 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저의 온전한 소설인데요.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상반기 중에 블랙락이 그러니까 메이저 이제 기관들이 알트코인 ETF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는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트리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5, 6, 7, 8, 9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분기나 3분기 어느 즈음에 큰 폭락이 닥쳐서 또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 여기서 대부분 나가 떨어지겠죠. 블랙락이 신청을 한들 만들 가격 떨어지면 그냥 다 떠날 겁니다. 후반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대략 4분기가 되지 않겠냐. 3분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고요. 짜잔 하면서 알트코인 신청했던 ETF 그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동시에 7개씩 승인했던 기억나십니까? 비슷할 것으로 전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도 20% 미만 제 마음대로의 상상이지만 결국은요. 인내심 부족한 자들은 절대 버틸 수가 없는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지난 한 달간 솔라나에서 60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의 USDC를 발행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 동안에 9조 원을 찍었다.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누군가는 코인을 샀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코인을 많이 샀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 가격은 왜 제자리에서 재미가 없을까?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는요. 다른 누군가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관론자들은 코인을 팔고 떠날 때 낙관론자들은 그 코인을 받아서 계속 쟁여놓고 있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매매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적을지언정 계속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기관론자 돼서 코인 끝났네. 알트 시즌 안 오네. 이런 쪽이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코인의 미래가 밝다고 보고 이 코인들은 내가 공부해 보니까 괜찮네. 그냥 꾸준히 사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긴 조정, 짧은 폭락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짧지만 짜릿한 그 흥분에 환희에 계속 팔 수 있는 사람도 실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112%가 급등했다.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밈 코인 출시와 맞물려서 여기 지금 네트워크 유입량이 급증했다. 제가 RWA 자산 토큰화를 아주 쉽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RWA를 우리가 자산 토큰화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밈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짤입니다. 짤. 트럼프 짤.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림. 이것을 토큰화, 코인화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활용한 고속도로, 망이 뭡니까? 솔라나 망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됐던 화폐가 뭡니까? USDC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망을 통해서 사고 팔고 뭐 교환하고 환전해주고 결제하고 하는 게 이게 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것, 뭐 부동산, 국채, 아니면 뭐 NFT,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뭐 스테이블 뭐 1달러, 그는 1달러지 뭐 이게 뭐 큰 뭐 시세 차익은 얻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망에 투자하자, 인프라에 투자하자. 계속 강조를 드렸던 블랙락의 17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자, 크라켄에서 또 EEA, 뭐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테더를 계속 상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테더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의 돈, 미래의 가치가 오가는 망과 화폐를 장악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망, 이 고속도로를 장악하는 인프라를 장악하고요. 화폐를 장악하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자리세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자리세를 우리가 수수료라고 하죠. 핵심은 뭡니까? 망 싸움, 화폐 싸움입니다. 어떤 망을 쓸 거야? 이더리움이 더 좋은 망이야? 솔라나가 더 좋아? 아니, 난 아발란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망 싸움이고요. 화폐는 지금 디지털 달러들끼리도 USDC, 테더, 그 다음에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잖아요. 어떤 화폐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테더와 바이낸스 트론, 현재는 저는 망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버드는 그래서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USDC, 미국 쪽이 중국계에 있는 코인들을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게 불안하시면 그냥 USDC로 주로 갖고 계시거나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FTX에서 파산 이전의 협력 관계였던 K5 글로벌과 소송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금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회사도 FTX와 사실 소송을 했는데 이제 막 합의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FTX 채권자들도 3월 이전에는 상환이 진행될 것 조금 뒤로 미뤄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FTX가 해결이 되고 리플 소송, SEP121 이건 지금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산다 카던데 알트코인 ETF가 지금 리플이 좀 어렵다 카던데 저는 이게요. 다 처음부터 의미 없는 눈속임이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어차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기회는 어디서 옵니까? 이러한 마운트 곡스도 있죠. 그 미국 예전에 독일 정부 퍼드 기억나십니까? 이런저런 퍼드들이 시장에 큰 실망을 줄 때마다 여전히 매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매일 그렇게 바이 더 딥을 할 수가 있냐? 노하우 중에 하나를 개인적인 거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윳돈이 조금 생기면 이것을 그 K뱅크가 아니라 별도 계좌에 그냥 아예 제가 잘 손이 안 가는 곳에 봉인을 시켜놔요. 봉인이라 하면 쉽게 못 빼는 것. 예를 들면 그냥 예금 적금을 들어버립니다. 6개월짜리 들어놓으면 거기서 물론 이렇게 2번 정도 이렇게 돈을 인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찝찝하죠. 뭔가 불편한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집어 넣어놓고 이거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할 때 그 돈을 조금 뺍니다.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돈이 무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노하우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WF 랩스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기 그런데 마켓 메이커계의 양아치읓입니다. 양아치읓. 이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17년과 18년 비트코인 폭락 당시를 떠올려 봐라. AI 에이전트, DeFi, DeFi에 AI를 지금 붙인 본인이 만든 섹터 같습니다. 이런 코인이 실제 있습니다. 현재 매우 좋은 진입점에 있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해석을 해드립니다. 내가
AI 에이전트, 디파이 코인들 내가 풀 매수 지금 다 해놨거든. 저가 헐값에 매수했는데 니들이 와서 나의 호구가 되어줘. 이 말은 물론 하지 않죠. 제가 괄호로 묶었습니다. 고지곧대로 들고 믿으시면 누구나 호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코인판이죠. 저희들의 전략은 항상 그 세력들을 역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보다 무조건 한 박자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탐욕에 취해서 늦게 이제 탈출 타이밍 놓치시면 다 잃을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 트럼프 아들들 3명이 이끄는 회사에서 $10,000,000 지금 뭘 더 샀습니까? 이더리움 원래 많았거든요. $10,000,000 한 140억 정도 되는데요. 더 샀네요. 이거 지금 팩트입니다. 뭐가 팩트냐? 지금 사고 있는 저 이제 트럼프 일가에서 갖고 있는 코인의 총액 중에 67%가 뭔지 아십니까? 이더리움입니다. 비트보다 이더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테이킹까지 막혀서 이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알트코인이 끝났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9% 언저리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직도 비트코인만 뭐 예전 대비해서 한 5배, 6배, 7배 올랐잖아요. 알트코인 올랐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주요 알트코인 오른 게 있죠. 근데 아직 안 오른 거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코인 위주로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이제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코인들이 조금 눈에 보이시면 담아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트럼프의 아들이 지금 큰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근데 혹자는 이러실 수 있죠. 저것도 속임수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지갑 보여주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속임수를 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아들들 일가에서 예전에 그 홈페이지 약관 보여드렸죠. 저기서 나오는 수익의 75%를 트럼프 일가가 다 가져갑니다. 저는 알트코인, 이더리움 이대로 끝났다라고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IMF 총재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죠. 2017년 비트코인은 지금 나한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지금 화재에는 화로 맞서라, 불에는 불로 맞서라 하면서 비트코인을 단속을 촉구했다는데요. 이제 영어로 크랙다운입니다. 그냥 무너뜨려라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뭐가 됐냐? 그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IMF 총재일 때는 2011년부터 2019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여성 첫 IMF 총재였고 지금은 중앙은행 총재죠. 최근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떠한 회원국에서도 유럽에서는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 사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CG는 바이낸스의 창풍 차오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EU needs Bitcoin. 그러니까 유럽은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뭐라고 했건 말건 신경 안 써요. 유럽은 비트코인이 필요해. 그게 팩트야. 끝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옆에서 뭐 비관론을 펼치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국제를 완료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고요. 저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코인 투자는요. 월가의 탐욕에 투자하는 것이고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이 점점 망가질 것이라는데 실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조금은 슬픈 얘기인데요. 결론은 뭐냐? 결과를 이미 알고 보는 축구 경기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이왕 하는 투자면요.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끝까지 하시고요. 좋은 결과도 거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